여섯 가지 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살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지지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해묘미다. 그러면 윗단계 그룹의 가운데 글자거든요. 윗단계 그룹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예, 오화가 되죠, 그렇죠? 오화가 되고 오는 인, 오, 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태어난 띠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십성으로 보면 이게 약간 식상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응? 식상의 의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생해줘야 되는 그룹인 거예요. 그룹인 거고 이거는 12운성으로는 록, 사, 양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지의 에너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지라고 하는 거는 육체가 내가 예를 들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에 힘이 없어. 육체가 죽었어. 근데 살긴 살아야 돼.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응? 강자하고 대결하고 뭘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나 정신이나 이런 거를 쓰는 기획을 하거나 이런 쪽에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2신살로 바꾸면 약간 이 에너지는 좀 불리하고 밝은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암울한 에너지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해묘미도 목인데 원래는 인호수로 하지만 이게 오행으로 목이잖아요. 그렇죠? 걸록이란 말이에요. 걸록. 걸록지의 튼튼한 상태를 죽게 만드는 거잖아. 그 힘을 다 소모시켜가지고. 맞죠? 응?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천살로 들어간단 말이야. 천살로. 그러니까 천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물론 이걸 잘 쓰면 내가 하늘같이 높다도 되는 거고, 권위와 명예를 불가침의 어떤 그런 권위를 누린다도 되는 건데,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국가의 명령, 또 어떤 집안의 내력,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부양, 양육,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 글자가 육해인 거거든. 그래서 이 어떤 그 12신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 그래서 이 육해를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걸 그래 저승사자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승사자.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다 뭐예요? 이렇게 현실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승 갈 때 데려가고 인도해가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잖아. 그렇죠? 내가 거부할 수 없잖아. 이런 에너지를 불가항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육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자에 그 육해살하고는 달라요. 육해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육해살은 이렇게 천이라고 얘기해서 천이라고 얘기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잠이 이거를 육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육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미 입장에서 보면 오하고 미가 육합을 하는데 자가 와서 이거를 충을 해서 이 오미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이런 합을 깨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천살이다 이렇게 뚫을 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이제 육해라고도 얘기를 하고 천살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12신살에서 얘기하는 거랑 개념이 다르다. 12신살은 윗단계 그룹의 중간 글자 요 의미를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지면 해묘미의 중간 글자인 묘가 육해가 된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신자진이지만 해묘미로 보면 이 영마가 충하니까 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12신살이나 팔자에서는 이게 어떤 순서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러고 있는데 항상 대운이나 세운 외부 환경이 작용할 때는 이게 사다음에 오가 되게끔 돼 있어요. 건너뛸 수도 없고 뛰지도 않고 뭐 순서가 바뀌거나 이럴 수가 없어. 사다음에 오가 오는. 사는 뭐가 되는 거야? 사는 역마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육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지고 움직여서 그 힘을 다 소모해 가지고 이렇게 사지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역마운에 달리고 나면 초죽음이 된다는 이치다. 초죽음이 된다는 이치다. 이걸 이제 연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일간 기준으로 보고 꼭 이것만 보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십성도 보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는데 어쨌든 12신살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죽을 사자인 사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어때요?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활동도 위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강자한테 이렇게 매달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죽음을 인도하는 저승사자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내가 피하지 못하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거든요. 질환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해의 질병 질환은 아주 오래된 거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좌우묘유니까. 좌우묘유는 묵은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 계절의 중심점을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마가 인신사회에 걸려서 뭐 이렇게 땅의 역마, 무슨 뭐 하늘의 역마, 바다의 역마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또한 좌우묘유 기운에 따라 가지고 그 오행의 속성을 그대로 배석을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주 중심으로나 아니면 일간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운기에 그렇죠. 약간 묘지 전에 있는 거잖아요. 묘지 전에. 네, 항상 기운이 장성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개 숙인다라는 의미인데요. 고개 숙인다라 대들면 안 된다라는 거지. 대들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12지 중에서 센 에너지가 있는 게 이렇게 천살 같은 거 그렇죠? 겁살, 천살 그러니까 약간 네거티브하게 센 살들이에요.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 왜 어렵냐면 내 운동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겁살이나 아니면 제살이나 천살이나 아니면 이러한 육해살 같은 경우, 육해 이런 경우들은 나머지는 유불리가 조금 겹쳐 있거든요. 역마도 그렇고 지살, 장성, 근데 이런 글자들은 아주 강한 의미들이 있다. 강한 의미. 이걸 만약에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묘미띠다. 해묘미띠다. 그러면 해묘미는 이렇게 미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묘미가 생에서 왕에서 묘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마무리 짓는데 그럼 여기에 해묘미의 신, 유, 술 이 경우는 겁살, 천살, 겁살, 제살, 천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겁살, 제살, 천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오화는 육해살. 그러니까 요거 저승사자. 여기 뭐 염라대왕, 여긴 적병, 적장. 이거 다 센 에너지들이거든. 센 에너지. 그러면 나의 이 일간으로 놓여 있던 일간이면 간목이 되겠죠. 간목이 되거나 아니면 개수가 될 수도 있고, 연지에 놓이면 이렇게 어떤 목 운동을 하는 에너지가 되고, 그럼 이런 거지. 내가 내 팔자에 8글자 중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부둥켜 안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야.
예? 예. 그만큼 어때요? 이거를 내가 잘 쓰면 이런 기운을 갖지 않는 팔자 구성보다도 에너지를 증폭되거나 농축돼서 밀도 있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유술이잖아요. 그죠? 신유술이면 그냥 보더라도 가을 운동이잖아요. 목 운동은 가을 운동이 끊어지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가을 운동이면 지지로는 이 지지 운동인데 지지로는 신유 운동이 되는 거고 위로 올리면 경신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신 운동.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만약에 팔자에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응? 직업적인 동태든 육신적인 동태든 정신적인 흐름이든지 간에. 아니 당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허벌판, 눈보라 벌판에 이렇게 널려 있어. 내가 그 흔히 말하는 해묘미 해에서 해묘미까지는 나의 영역인데 내 주관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벗어난 글자들이 나한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를 해치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패시브를 당했다라고 하면 내 역량을 못 펼치는 거지. 그럼 그게 뭐겠어요? 이렇게 약간 흔히 얘기하는 사회의 사이드적인 인생을 살기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이겼다. 극복을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일반적인 온실 속에서 서클 내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어때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12신사를 그냥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글자들에 담겨 있는 또 이 어떤 팔자 8글자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나. 센 글자들 있다고 그래. 센 글자들. 일단은 겁살자살 천사는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가지고 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6개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신사를 쭉 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면 이 사람 참 녹록한 사람 아니구나. 그냥 팔자 다 해석 안 해도 그 사람의 8글자의 운동성이 그렇다라는 거지. 운동성이,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다 지장화 운동을 하고 삼합 운동으로 연결돼 있고 하다못해 지지도 또 신자진으로 연결돼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장애 요인이거나 장병 요인이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일간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하고 흐름의 방향성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커다란 어떤 큰 성취도 없겠지만 큰 실패도 없는 거지. 큰 실패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진화의 원리도 그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강한 반작용이 생기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생존의 욕구가 되는 거고 본능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면 뭔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능력이나 대별되는 역량이나 이런 걸 습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팔자 내에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12신사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를 열어놓고 보면, 나는 그런 글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좀 보편적인 사람이구나. 보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센 글자들이 많다. 왜냐면 일단 딱 겁살 같은 경우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일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게 사유축이잖아. 사유축인데, 이게 해석이 다 끝날 때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유축인데 인이 겁살이잖아요. 그 운동성을 딱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겁살을 끼고 있는 거야.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는 거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간지나 일반적인 글자들보다는 이렇게 에너지가 딱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는 글자가 있다고. 전체 내에서도 그렇고, 뭔가 글자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12신사를 본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항상 내 운동성의 그 다음 글자는 겁살이다. 거기서 세 개는 겁살, 제살, 천살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 것도 이렇게 일단 이 운동성을 죽이는 그러한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도 또한 작용력이 크다. 그래서 육체 노동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12운성의 사지의 의미하고 똑같죠. 정신적인 분야,
이런 쪽에 많다. 그래서 전통적인 독창적인 건 어렵지만 전통적인 거를 답습하는 데는 능하다. 단 이렇게 이제 그 육해나 이게 좌우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가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그 충이나 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에스컬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진다거나 어떤 그러한 어떤 예체능적인 기질이 더 이렇게 발현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지. 특히 자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이렇게 인간 정신의 정수가 되는데 이 자수가 충이 있거나 아니면 묘 같은 경우로 이렇게 형을 맞거나 자수가 부패했다라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정신에 대한 그게 만약에 그러면서도 육해에 걸린다. 좌우묘가 장선에도 걸릴 수 있잖아요. 도화에도 걸릴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육해에 걸린다. 그러니까 육해는 정신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지. 육해가 되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도화다라고 하면 어쨌든 항상 도화를 그 신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무희라고도 얘기하고 항상 도화하고 이 마부하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묘미의 자가 이 해수가 지살인데 똑같이 수잖아요, 그렇죠? 같이 수라고 해서 친한 게 있단 말이야. 이게 해하고 자하고. 근데 이 그 육해인 오하고는 도하고는 또 충이 돼.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 서로 충의 관계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이게 병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신병이라고도 하고 신병.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그 몸의 질환,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인자다. 병부 이게 부적할 때 그런 거거든요. 병에 대한 그 징표, 병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부분이 도하하고 충이 됐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사주에 육해가 많으면 치유하기 어려운 병, 보통 고질병, 고질적인 질병. 왜냐하면 망신을 합해가지고 망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 자육해는 정신 이상, 묘육해는 이제 묘는 신경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를 극하는 게 폐, 대장, 기관지, 화가 극하는 게 이걸 볼 수도 있고 오 자체로는 열성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글자에 어떤 작용하는 게 따라서 열성 질병이라고 하면 심내혈관, 중풍, 고혈압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 유도 이제 뼈나 대장이나 뭐 기관지, 호흡기 이런 쪽 아니면 유가 작용하는 게 그 호흡기니까 해소 같은 거 있죠. 만성 해소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육해이면 그러니까 이 육해이면서 이런 그 작용을 할 때 그래서 약간 사지의 음울한 에너지니까 밝은 에너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뭔가 불우한 별로 비유되기도 한다. 단 대신에 육해는 뭐 이렇게 오히려 벌어진 거 이런 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사이클링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지나 사지가 잘 쓰이면 이타적인 타자 심정의 이해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병지라는 게 내가 외로워 보이고 아파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역지사지라고 해서 어떻게 써요? 그런 대상을 보살피는 쪽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봉사하는 삶인데 어쨌든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환자를 돕는다든지 또 이게 어떤 활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다. 그래서 사주에 육해가 겹치면 마치 부리기 힘든 기사와 같다. 성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묘절 이런 에너지들이 다 뭐예요? 태 이런 에너지들이 다 지지에 내지는 이렇게 받침이 되는 뿌리가 약한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복이 심해, 변덕이 심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도 뭐 일요일 날인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상담을 안 하는데 굉장히 뉘앙스가 급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구조가 참 좋은데, 아니 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아주 빌딩을 이렇게 파시는데, 그러니까 다 거의 다 확정이 됐는데 돈을 뭐 몇십억 더 준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제 고민스럽지.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주 속성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중 개수하고 내가 안명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넓고 크고 높고 이런 웅장한 산의 모습이 무토가 되는 거고, 가장 좁고 치밀하고 정밀하고 작고 세밀한 이런 에너지가 자수로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또 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태산이 이 겉모습하고는 다르게 불안정성 같은 게 있는 거지. 물론 뭐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드렸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사지는 그죠. 사지도 비슷한 거예요. 태지는 이미 이렇게 착상이 된 건데, 이렇게 그 묘지를 절지를 지나서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게 태지가 되는 거고, 한순간 한 사이클을 지내고 나서 묘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사지잖아요. 그죠. 운동의 에너지의 레벨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지향점은 방향성은 다른 거지. 태지는 다시 출발하는 거고 사지는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덕스럽고 안정감이 결여되고 뭔가 이렇게 의외의 어떤 이렇게 그러한 어떤 성향들이 나오기가 좀 쉽다. 근데 그런 게 다 뭐냐면 절지나 태지가 오히려 보면 본인 스스로들의 그런 그 내면의 공허감, 불안감 이런 거를 과잉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뭐 무협지나 뭐 고수들은 특별한 무기 안 쓰잖아. 근데 막 좀 자기가 실력이 딸린다 싶으면 막 엄청난 막 뭐 이렇게 요즘 같은 뭐 어디 저 깍두기들은 모두 막 용두색이고 막 이러잖아.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같은 게 있지. 그러니까 안에 그런 그 불안한 심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립심은 좀 약화되고 기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자신이 움직이지 못함으로 행차, 이동, 외출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기피하고 움직인 에너지 다 이거잖아요. 지살, 역마, 연살도 그렇죠. 근데 이런 쪽하고는 이렇게 뭔가 폐쇄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그런 에너지니까 조금 궁합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연살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서로 충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연살은 다른 걸로 보면 이게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드러낸다라는 거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거 다른 말로 욕폐지라고 하거든. 욕폐지. 예. 어쨌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연살인데, 이 연살을 충하는 게 그 싹을 어때요? 그러니까 인기를 못 누리게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육해가 와서 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충이 있어도 내가 도화를 가지고 있는데 육해가 와서 충을 한다든지 운에서, 아니면 육해가 있는데 도화가 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육해가 있는데 도화가 충을 하는 건 긍정적인 거지. 도화가 있는데 육해가 와서 충을 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존재다. 지살 입장에서는 정당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랫사람 같다. 그래서 지살과 역마, 연살과는 서로 간에 그렇게 반환과도 아까 마찬가지라고 했죠. 반환과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말은 나가려고 하는데 육해는 그 말의 고삐를 못 나가게끔 잡고 있는 이런 형상 같은 거지. 그래서 궁합이 좀 썩 좋지는 않다. 지살은 도화의 신열을 도와야 하는데, 그래서 12신살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련성을 따져 들어가면 여기도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명리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통용되고 어느 정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명리에서는 그렇게 어떤 물론 이 10인사를 주로 쓰시는 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더 팔자 명리를 더 내밀하게 실상에 맞게끔